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내란입니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 변호사. 아마 근데 그 계엄의 요건이 적법한가 안 한가 이거는 이제 각자 뭐 다툼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선관위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선관위는요 서버를 만약에 뭐 복사를 했다 해도 USB에 이건 마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 관리하고 있는 걸 못하게 마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관위를 마비시킨다 이게 내란이다. 이건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었죠. 그런데 그 담을 넘는 걸 저지하지 않았어요. 국회 담은 알다시피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졌고 표결에 따라 취소를 했잖아요. 여기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낸 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또 항명이다, 뭐 실패한 거라고 이게 또 이게 경강부회로 말을 붙이는데 대통령은 이제 뭐 체포를 하라거나 끌어내라거나 이런 게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초기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이게 그 국민의힘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발언은 절대 이게 그 내란의 고의 목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내란 행위도 없었다. 이걸 무조건 이게 실패한 내란으로 이게 규정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진실을 팩트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주장하신 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수설 예, 대부분의 이제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뭐 많은 법조인들 등등등 해서 이거는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일단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어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주장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인가 폭동인가 소동인가 그리고 통치행위인가 아닌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다툴 것 같아요. 근데 뭐 1997년에 이제 전두환 일당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중단시키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이제 그때 봤기 때문에 국회에 투입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증언이 오염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지금 단독 보도가 쏟아졌어요. 몇 개 소개를 해주자면은 짧게요. 예,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이 4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국회의원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게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지금 증언했다라고 한 거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합참 이제 계엄이 사실상 실패를 하고 합참 전투통제실에 갔는데 야, 군 몇 명 투입했어라고 하니까 500명 투입했습니다. 야, 거봐 내가 부족하댔잖아. 1000명 투입하랬잖아.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건 그 이전에 나왔던 거 야, 다 체포해 하고 이름까지 불러줬다라는 거 뭐 홍장원 국장원 1차장 등등 해서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어차피 재판과 헌재 심판에서 다 밝혀지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의해서 이번에도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왜 굳이 직접 변론을 한다는 걸까요? 김준일 평론가님부터. 뭐 변론을 지금 한다는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생중계를 하면은 내가 변론을 하고 생중계를 안 헌재에서는 일단 생중계는 안 하고 녹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생중계를 한 전례가 없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도 다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틀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왜 생중계라는 조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이 제가 소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뭐 극우 유튜버, 뭐 이 등등등해서 이 논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논리 싸움을 하려면요, 어쨌든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계속 그들에게 주입을 해서 전파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이게 좀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인가요? 지금 이제 그 법을 좀 봐야 되는데 탄핵 절차는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게 그 국회입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있고 판사가 있잖아요. 형사소송 절차는요 중요한 게 공판 중심주의고 직접주의예요. 이 말은 게 정인들이 직접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인부터 김용현 장관 뭐 또는 이제 뭐 여러 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많은 관계자 직접 나와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정인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맞는 절차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은 원래는 이게 출석한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법정에 계속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가면 이게 재판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안 나간 게 안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가죠. 정인신문 다 하고 대통령이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거 이게 원래 적법 절차다. 이렇게 보고 지금 국회는요. 신문 기사 몇 개 가지고 아마 이게 탄핵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조사를 안 해. 국회에서도 이게 보통 미국은 조사 따로 있거든요. 국회에. 그냥 사건 나니까 신문 기사를 몇 개 첨부해서 탄핵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사기관에 공처나 검찰에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김용희 장관을 불러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이게 뭐 누구든지 따라서 아마 저는 상당히 그 FM대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많이 바뀌었어요. 따라서 공판장에 직접 정인들 부르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나가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게 원칙 절차다. 이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이제 이첩이 됐는데 어제도 예를 들면 간다 안 간다 이 즉답을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공수처를 왜 갑니까? 지금 공수처에 제가 공수처법을 오늘도 다시 다 봤어요.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셨잖아요.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가서 수사를 당당히 받아야죠. 그런데 이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부패하고 경제밖에 없어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지 아니 않습니까? 공처는 이게 직권 남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 가지고 내란을 수사한다는 건데 직권 남용은 가벼운 죄예요. 5년이야. 그다음에 대통령의 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란까지 수사한다? 그러면 이게 관련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 다 할 수 있죠. 뭐 살인 사건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죠. 제 말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란 수사권이 있는데 하다가 직권 남용 수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권 남용 수사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내란이든 뭐 살인 미수든 모든 거 다 하면요 무한대로 이게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원에서도요 내란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영장 계속 발부하는데 뭐 증거인멸 이렇게 써지 내란 관할이 나중에 문제될 겁니다. 평론가님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한 다음에 이제 검찰이 2개만 수사할 수 있는데 마구잡이로 했을 때 좀 그때 진작 좀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막 불리한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옛날 민주당이 했던 논리들을 지금 막 꺼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는 이거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공조본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의 이제 특수단, 공조수사본부가 있었죠. 예, 공조수사본부 그래서 국방부하고 공수처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지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가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법적 쟁점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다마 대국민을 암하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당당하게 책임지겠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당당하게 임하는 건가요? 지금 검찰에서도 2차례 소환 조사 요구하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2차례 요구를 지금 2차 통보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헌재 이제 그 문서 같은 경우에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 전략이고 이틀 전이 윤석열 대통령 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화환하고 꽃이 많이 매달야 됐는데 꽃은 또 다 받았대요. 이게 이제 받았다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게 화환도 있지만 꽃바구니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앞에 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갔으면 그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문부재라고 해서 당사자가 집에 없는 거는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늦춰지는 건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을 늦춘다라는 거는 결국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거 본인이 했던 말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국민들도 기대는 없을 겁니다. 그럴 뿐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하나하나가 더 실망스럽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탄핵의 이유로 다 인용이 될 겁니다. 지금도 법리적인 문제도 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할 때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리적인 절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소환 조사 요구를 하니까 정리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수사기관끼리 경쟁을 하면서 여기 여러 부작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검찰에 청구를 해서 검찰이 법원에 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발부를 안 해주고 법원에 청구를 안 하고 본인이 뭐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든지 본인이 체포해버린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혼선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에 대한 가르마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검찰이 가겠죠.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마지막에는 한 수사기관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네. 거고 검찰이 신병 확보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그렇죠.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수사령관은 특수전사령관은 다 검찰이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조사하고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이거를 합쳐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 그리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특검이 출발하는 방향 이쪽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 속도를 가장 빨리 냈었는데 이첩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이유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상당히 나중에 증거 능력 문제나 네. 이게 크게 문제될 수 있다. 공소기한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검찰이 지금 나머지 다 넘겨야 돼요. 검찰이 김용현 장관부터 군사령관들 내란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법원 가면 증거 능력이 다 없다. 불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고 판사들은 다 우려하고 있어요. 영장 담당 판사에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내란 혐의 소명 이런 거는 안 써요. 그냥 증거인멸 우려. 왜냐하면 이게 영장 판사도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이 다 했다가 나중에 전부 이게 그 관할이 없다. 지금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만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수령 거부하고요. 윤 대통령의 수령 거부는 좀 다르다 봐요. 이재명 대표는요. 진짜 시간 끌기 위해서 계속 안 받는다요. 왜? 변호인이 1심 변호인이 있잖아요. 근데 2심에 변호인 선임을 안 내요. 이미 선임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보십시오. 지금 이제 첫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왕좌왕 변호인 선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게 하나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아무 이견 없이 법원이 정당하게 지금 송달을 하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관 송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는요. 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지금 6명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이 있어요. 이 가처분의 일반적 효력을 다른 사건에 확대해서 심리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해석인데 그 3명을 다 안 채우면 논란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 소원해가지고 심리하려고 가처분했는데 이걸 다른 사건에 윤대중 사건 포함시킬 수 있느냐. 지금 6인 체제가 적법하냐. 9명 7인 이상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보낸 게. 그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는 아니다.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6명 체제의 논란이 가처분 때문에 지금 인정되는 거거든요. 법에는 7인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같이 비교하는 건 경중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중이라는 게 뭐 살인 사건이든 절도 사건이든 범죄는 범죄죠. 오히려 이게 선거법은요 10년간 이 점대 못 놉니다. 배지가 달아나고요. 어떻게 다 경중 내란하고 단정도 못하지만 이게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법에 따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젯밤이죠. 그젯밤에 이제 법원에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뭐 시간 끌기다 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있을 때마다 이제 두 개를 뭐 여야가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게 꼭 바람직하냐 그 생각은 드는데 뭐 어찌 됐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 다 뭐 시간 끌기로 보이면은 비판 받을 수도 있죠. 저는 그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제 받았잖아요. 이틀 전에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비교하게 좋아하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서류 받으시면 됩니다. 왜 안 받습니까? 폐문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이게 어차피 헌재가 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받는다고 바로 판결이 선고가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고 본인이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서류를 받으면 다음날 가가지고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그러면 변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인단은 또 그때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안 받겠다라는 거는 시간 지연 전략 쓰겠다. 나는 월급을 2억 원이 대통령 월급이 2억 원이 넘는데 한 달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구질구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궁금한 게 네. 그걸 받지 않으면 진짜 시간이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제 소송 민사 소송에도 이제 이게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당사자가 부득이하게 집에 없어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소송 민사 소송장에 날라왔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불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헌재 소송도 거기에 준용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도달주의. 이런 이제 도달 그 당사자한테 도달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헌재나 법원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명백하게 지금 집에 있는 거를 다 알고 일부러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신주의로 해가지고 보낸 거가 이미 효력이 생겼다라고 지금 보는 것도 검토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송달간주. 예. 그러니까 송달간주로 이제 본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헌재나 이제 법원 쪽에서 판단한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 도의상 안 맞는다.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당장 이게 내일 선고가 나는 거라서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몇 개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고 서류를 안 받는다? 이거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죠. 아 근데 법적으로 보면요. 네. 형사재판은요.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20일 항소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안 받으면 이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게 많이 벌었잖아요. 왜? 형사재판은 송달되는 순간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 내고 그걸 내야 날짜가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이거 기간 끄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요. 송달되나 안 되나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27일 재판하잖아요. 네, 변론 예. 최초 변론기. 그러니까 네. 헌재는 그냥 자기들 절차에 따라 변론하면 돼요. 꼭 송달이 되어야 변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그 대통령이 하루 이틀 안 반대해서 시간을 끌어봤자 의미가 없고 27일 재판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이 시간 끄는 걸 한 달 월급 더 받기 이거는 너무 국가원수에 대한 저는 지나친 모욕이라 봅니다. 네, 제2요구권 얘기로 넘어가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물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런 악법은 이게 말도 안 되죠.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수급 완전히 뭐 이걸 무너뜨리면서 재정이 파탄나요. 말이 안 되고 특히 국회 정언감정법이 있죠. 이거는 모든 게 기업의 영업 비밀까지도 국회에다 진술해라. 완전히 기업인들을 옥죄는 따라서 이게 6개 법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사 특검법.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이 1월 1일까지예요. 네. 이것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뭐 국회가 서툴고 다니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뭐든지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법을 만들고 있고 내란 특검법도 이미 내란 단정하면서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단호하게 모든 걸 거부권 행사하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아마 이게 탄핵 카드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안 된다 봐요. 하나는 이게 그 2016년 입법조사처가 3분의 2, 200석이 돼야지 권한대행은 탄핵할 수 있다. 여기에 다툼이 있어요. 민주당은 과반이면 된다. 이러지만 국민의힘은 3분의 2다. 그런데 옛날 국회 유권에서는 3분의 2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논쟁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덕수 대행을 이게 탄핵한다.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관 누가 임명하죠? 저 3명을 누가 임명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헌재가 재판이 안 되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것 때문에 저는 못한다. 겁마주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절대 민주당이 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권 다 행사하라. 그래도 이게 문제 없다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법률적 검토를 이미 국회에서 뭐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직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법에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고 총리를 탄핵하는 방법에서 써 있잖아요. 뭐 이게 뭐냐면은 전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직위에 대한 대통령이라는 직위, 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거지 대통령이라는 권한, 총리라는 권한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정지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게다가 그 대통령이 지금 일시적으로 탄핵 소추 기간 동안만 정지된 거고 그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직위에 대해서 탄핵하는 그 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탄핵이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는 뭐 이건 네. 논쟁이 있는 법안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양국관리법 등등등 해서 4가지 이제 농업 사법이라고 해서 이게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과다 생산했을 때 농산물이 과다 생산했을 때 그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소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권까지 가지 않고 여야가 타협을 하는 게 옳았다라고 저는 보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부권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이제 3명 임명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하고 요거는 이제 내란 특검은 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그 전에도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 거부권은 대통령이 당사자와 관련된 거를 쓰는 거는 위헌적이다라는 게 상당히 많은 헌법학자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그동안 그거와 관련해서는 거부권에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대행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죠. 지금요 이게 논쟁이 있을 때는요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과거에 뭐라고 했냐 이걸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입이 하나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따라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요 그때 대법원장 아마 몫으로 이선에 이분을 그 2017년 3월 8일 날 지명했어요. 근데 그때 주심이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날 퇴임하는데 그때 그 3월 10일 날 탄핵 박근혜도 인용되고 3일 뒤에 나가고 그때 28일 임명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나 국회의장, 국회 몫이나 어차피 이게 똑같잖아요. 대통령 몫은 아니잖아요. 이때 추미애 의원,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박주민 이분들이 한 말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본인들이 뭐 틀린 말 했겠어요? 그분들이 다 양심에 따라 이야기했을 그대로 저는 하면 된다 봐요. 네. 제가 이거는 짧게 네. 반론할게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 한 말로 두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주장을 하는 건데 2017년 2월에는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그때랑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8명 뭐 이제 9명이냐 8명이냐 요 논쟁이었고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6명이면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에만 준용을 해야 되는 거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니까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자신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내란 아니라고 이건 기각될 거라고 제가 용산 쪽에서 들은 얘기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대요. 야 이거 기각 아니야. 아니, 기각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9명 채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논쟁을 벌여야 될 일인가요 이게? 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여야의 입장은 항상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청취자가 판단을 하실 거고요. 자, 주제를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임 진통이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아니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당사정에 굉장히 잘하시니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좀 추천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 펼치시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좀 쫙 앉혀가지고 대통령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구구 유튜브 보지 말고 비대위를 주로 시청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김재섭 의원, 초선의 김재섭 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검토했다. 본인이 뭐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했다고 사람들이 의원들이 물병 집어던지고 막 화내고 쫓아냈잖아요. 김재섭은 찬성 안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김재섭을 앉혀가지고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얄팍한 지금 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좋겠어요. 권성동 권한대행이 지금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게 오히려 이 정권의 문을 권성동 원조 윤핵관이 열었잖아요. 이 정권의 문을 닫는 게 낫겠다. 그렇게 그게 일관성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 예. 저는 이게 뭐 비대위원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저를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은 원조는 김어준 씨고요. 그다음에 2017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김두관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따라서 그 거구만 주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겸직이냐 아니면 이게 스피커가 겸직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따로 이게 두이 되느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권성동 대표가 이게 겸직가 안 맞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스피커가 지금 두 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내가 좋아요. 원내 다선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대표 원외 한계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원내에서 수도권의 중진이면서 또 권성동 대표하고 이게 투 트랙으로 이게 그 스피커 두 개 되니까 아마 이제 그 중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세, 나경원 이런 중진들이 유력하게 그런 됩니다. 자,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짧게 저기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만났어요. 그때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개헌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20초 정도. 지금 이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그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눈앞에 와 있는데 개헌 이슈로 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뭐든지 이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헌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0월 셋째 주에 개헌 얘기했는데 태블릿 PC 나오면서 다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지금 전국이 안 좋으면 개헌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그렇고요. 일단 국회 개헌 특위 만들고 그리고 사회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은 대선이 아니라 다음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게 개헌을 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